자, 그러면 이제 일단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가진 예.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조금 개인적인 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본인이 은행원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예. 왜 그만두셨어요? 투자 때문에 아니면 그냥 미래가 안 보여서 그만뒀습니다. 미래가 안 네. 보여서? 이게 저는 지금도 맞벌이거든요. 제가 이제 은행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 중에 국제재무설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재무설계의 거의 목표점은 노후설계거든요.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인데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재무설계서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보험 들고 뭐 퇴직연금 들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와요. 네. 막상 은행 들어가서 제가 28에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은행 정년이 길게 잡아서 60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32년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면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2년을 벌어서 40년을 먹고 살아야 되면 게다가 애들 학자금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부업 같은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알아보고 뭐 PC방이나 이런 것도 해볼까 해서 알아보고 많이 했는데 결국 알바가 펑크 났을 때 제가 대체를 하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은행원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엄청 방법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부동산 투자는 갑자기 뛰쳐나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네. 부동산 투자도 적합하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있었고 영업적인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요. 오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대출 받거나 전세 대출 받거나 혹은 급여 통장 만들 때 말고는 안 와요.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대출 받는 거 빼놓고 진짜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은행원들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소리고 점포도 많이 줄이고 있었고 그럼 저는 그때 생각했을 때 내가 한 40 중반 정도 되면 내 동기들이 엄청 많이 잘릴 것 같다. 근데 나 은행도 엄청 힘들게 경쟁해서 겨우 들어온 건데 나 이렇게 잘리는 동기들이랑 또 경쟁하려면 진짜 앞이 안 그려진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하느니 차라리 나 몇 년 그냥 먼저 그만두고 나와서 10년 정도 내가 밖에서 구르고 있으면 얘네들이 그만두고 나왔을 때 아무리 얘네가 능력이 좋은 애들이 그만두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년 경험치랑 비대면 내가 그래도 조금 위에 쓰거나 얘네랑 해볼만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두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지금 구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 10년 동안 구를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구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세에 퇴직하면 40년 동안 굴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르고 내가 뒤에서 구르기 시작하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젊을 때 구르자. 예, 그래서 왜냐면 그때 애기 학자금도 많이 안 들고 근데 애기가 어렸었고 그리고 와이프랑 어쨌든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구른다고 했을 때 지금 유지 비용도 지금이 제일 적게 들고 젊을 때 굴러놓으면 어차피 나는 은행 나오면서부터는 계속 구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미리 굴러서 경험치를 쌓아놓고 남들보다 먼저 굴러서 우위에서 앞서서 구르기 시작하면 남들 따라오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이제 남은 생활 편하게 구르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그만두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처음부터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전업 투자하겠다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뭔가 나와서 뭘 해야겠다라고 예.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예, 맞아요. 근데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본인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약간 치트키 같긴 한데요. 제가 일단 은행 그만둔다고 했던 시점에 제가 14년 11월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 제가 16년 6월 28일인가에 이제 은행을 딱 그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시세 차익으로 한 7억 정도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7억 정도면 한 3, 4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연봉인데 세후로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내가 뭔가를 하면 뭐든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서 조금 그만둘 때 부담감이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업 투자를 하려고 나왔던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고 그만뒀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고 했지 제가 아까 전업 투자자라고 소개를 안 드린 게 저는 투자만 전업으로 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시기에는 저는 지금 부동산 강의도 제가 이제 오프라인의 라이브는 스탑했다고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부동산은 일단은 지금 멈춰두고 저는 이제는 사업 쪽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버티는 게 저는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해놓고 여기서 현금 흐름으로 내가 정부에서 어떤 뻘짓을 해도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쪽에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은행을 나올 때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업 투자가 되면 특히나 부동산은 덩치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통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정책이 나오면 6개월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근데 결국 공급과 수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원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따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 6개월 뭐
월급 받으면서 버티지 마. 그냥 흘러가는 세월인 건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진 물건을 못 팔면 삶이 영위가 안 돼요. 생활비를 못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6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파는 물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쪽이고, 그래서 그만둘 때도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그만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다른 걸 샀다가 마침 그게 이제 뒤통수 치는 카페장이나 이게 시기가 맞아서 이제 강의로 시작을 했을 뿐이지 저는 은행을 그만둔 것 자체가 사실 사업을 하려고 그만뒀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뒹굴려면 전업 투자만으로는 저는 절대 못 뒹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투자하시는 분들께 항상 투자도 해야 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차피 네가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으로 월세를 만들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잖아요. 사업이란 거는 내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고, 월세는 노동력 진짜 거의 안 들어가고 자본으로 해서 현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 자산 파일에 봤을 때는 시세 차익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시장은 현금으로 안 만들고 차라리 내 노동력 조금 투자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이 돈으로 시세 차익에 넣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배분으로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혹시 뭐 내가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첫 번째로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뭐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만두고 소득이 제로가 됐다고 했을 때 뭐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강의 완전히 황금기였거든요. 2017년도 제가 그만뒀던 시점쯤이.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마케팅이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해서 강사들이 되게 쉽게 강의해서 되게 쉽게 돈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럼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은행 그만두면서 와이프한테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내가 그 평일 5일 중에 이틀은 내가 아기를 볼게. 3일만 장모님을 불러줘.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부령님도 강의를 해보셔서 아시겠죠? 이게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주일에 이틀을 애를 보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뭐 수강을 케어하려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나왔는데 불안은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막 되게 패닉도 오고, 그리고 또 저는 장모님 댁 근처에 살았었는데 장모님이 일주일에 3번은 오시잖아요. 장모님 입장에서 그 연배 때 돈을 번다는 건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뭔가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로 뭔가 타닥타닥 쓰고만 있어요. 블로그를 저는 써야지 모집이 되는데 네. 그거 보니까 이제 장모님도 불안해하시고 저는 이제 장모님 오실 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아니까 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거의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제대로 된 그게 뭔가가 없었어요. 되게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다들 시간이 나면 회사 다니니까 일주일에 답사도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러는 거지, 내가 회사만 그만두면 매일같이 답사 가서 야 저평가낸 투자처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내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쪼개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도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으면 이걸로 한 달에 버텨야 되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쪼개서 써야 되라고 이렇게 나눠서 잘 쓰게 된단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근데 그렇죠. 갑자기 10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잘 못 쓰게 돼요. 왜? 내 손에 10억이라는 돈을 한 달 동안 주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쓰다 보게 되고, 야 괜찮아 5억 써도 뭐 조금 있으면은 1억 정도, 나 아직도 5억 남아있잖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비게 되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은 타이트하니까 그거를 계획적으로 쓰는 습관이 들어서 쓰게 되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 회사 그만두신 분들을 엄청 많이 만나봤는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넘쳐나는 시간을 핸들링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연습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금 투자 시장이 사실 절대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14년, 15년 정도만 해도 그래도 열심히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그만둬 보세요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나와서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요즘에 온라인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돼서 은행도 조금 저 때와는 다르게 일찍 퇴근하는 편이거든요. 부업을 알아봤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부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여분이 있었으면 은행을 안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진짜 뭘 할 틈이 없었어요. 제가 부동님 칼럼을 어디서 읽었냐면, 은행 업무 보다가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서 이제 뻥치고 화장실 가서, 그러고서 이제는 화장실에서 칼럼을 읽었을 정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야 진짜 은행을 다니다가는 은행 일만 하다가 인생이 쪼그나겠다. 그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60세 돼서 맨 땅에 내팽개쳐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던 거고 네.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외에 시간들이 좀 있다. 나는 뭔가를 하루에 2-3시간만이라도 다른 데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만두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받는 월급이 월세로 환산을 하면 종잣돈 얼마가 있어야지 그 월세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추. 비추다. 근데 언젠가는 분명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오는 거는 비추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이제 언젠가는 분명 회사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럼 그때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달라요.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있을 때 내 사고관이랑 나와서 이거 진짜 나는 뭔가 돈 벌 거를 만들지 않으면 진짜 내일부터 이제 굶어 죽어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돌아가는 뇌의 그런 방향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당장 내일 회사에서 잘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집하시고 그 아이디어를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서 이게 뭔가 진짜 되네. 나 아이디어도 좀 있고 아이디어 해보니까 이게 돈이 조금이라도 벌리네. 라는 것들이 되면 그때 대해서 그만두세요. 준비는 하되 당장 그만두는 건 비추. 나름대로 그동안 그 경험했던 것들이 다 쌓이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방향성이 잡히신 거잖아요. 예.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비추. 하지만 준비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생님께서 우리 이제 바람의 색상님을 제가 바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부동산 투자는 얼마 전까지는 자본소득이었다. 지금은 노동소득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좀 굉장히 색다른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과거는 자본소득인데 지금은 노동소득이다.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어느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링크 뉴스 기사를 띄우셨는데 병원이 빌딩이었나 뭐 건물을 투자해서 3년 만에 108억인가를 벌고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도 자본 투자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시작했던 14년도, 15년도는요. 반포레미안 퍼스트지도 갭이 1억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었고 2억 있으면 거의 못 사는 아파트가 없었을 정도의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때 사실 7, 8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이랑 연소득이 막 엄청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비슷비슷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7, 8년 정도면. 물론 지금이 더 높기야 하겠지만.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때도 1, 2억 정도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모을 수 있었고 대출을 받으면 핸들링 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1, 2억으로 가치 있는 걸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장 묵히듯이 오래 묵혀두면 알아서 얘가 돈을 벌어오는 저희가 자본소득이라는 건 노동소득이 별로 안 들어가도 자본을 벌어 돈을 버는 그런 걸 자본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들이 이미 많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많이 비싸져서 생긴 갭들이 막 10억, 15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15억 정도를 핸들링해서 이거를 묻어두고 장처럼 묵힐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 그럴 수 있는 직장인분들은 거의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는 직장인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분 할 수 있는 투자처들은 계속해서 모멘텀 투자 쪽으로 보셔서 아까 저희가 인천에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여기는 가치는 없다. 지금 투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모멘텀 투자밖에는 없다. 근데 그 모멘텀 투자라는 거는 저희 작전주도 들어갔을 때 트레이더분들이 그 주식 열리는 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차트 보고 시장 보고 이러면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모멘텀 투자라는 건 언제 그 모멘텀이 빠질지 모른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물이 길게 들어오지도 않고 비라는 게 소나기처럼 잠깐 내리고 끝날 수도 있고 좀 길게 장맛비처럼 내릴 수도 있는데 소나기처럼 내리고 끝나면은 나는 못 팔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호송세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요즘 트렌드가 어디고 투자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고 요즘 뭐 매물 증감 추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부동산 시장도. 그게 일종의 노동이다. 예, 그렇죠. 노동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도 저희한테는 항상 노동소득이에요. 그런 시장 빼놓고. 왜냐면 저는 이제 투자라는 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과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운빨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빨은 사실 이렇게 빼놓고 노동과 자본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본소득을 애초부터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저희는. 자본을 많이 넣으면 노동과 시간이 좀 덜 들여도 되는데, 저희는 이 자본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그러면은 20년, 30년 들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 20, 30년 뒤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장 5년, 10년 안에 돈 많이 벌어서 은퇴도 하고 싶고,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자본도 많이 없고요.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럼 결국 투자할 수 있는 게 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노동력을 안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이상한 거 돈 적게 들어가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강사들이 많이 사기치는 거라는 게 모멘텀 투자니까 단기간에 벌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금 적게 들어요. 그리고 지역도 찍어주고 아파트 단지까지 심지어 찍어주니까 노동력도 안 들죠. 노동력 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돈 벌 수 있대. 그럼 그건 사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내 노동력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사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동력이 들어갔는데 투자금 적게 들고 단타에 먹을 수 있다? 그런 투자처는 충분히 지금도 있다고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도요. 사실은 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자본소득을 내시려고 해요. 나는 강의 들었어. 그러니까 난 이제 노동력 투입 안 하고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군데에 자본을 넣어서 그걸로 돈 벌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강의비 해봤자 비싸요. 요즘 5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30만 원 50만 원인데 50만 원 듣고 1000만 원 2000만 원 돈만 넣어놓고 먹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도둑놈들한테 당하시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있어서 더 큰 도둑놈한테 당한다. 네, 그래서 노동소득에 대해서 저는 특히 지금 시기일수록 부동산 투자를 노동을 해서 벌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그런 사짜 강사들을 많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조해서 부동산 투자는 자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많이 찾아보고 많이 그 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마 그 예. 모멘텀을 타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피스텔, 지산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 투자 역시도 노동소득처럼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고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투자가 그 뭐 좋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결국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는 내가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투자하느냐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일반적인 재무관리에서 위험이란 거는 손해를 나도 내가 손실 날 걸 알고 있었으면 위험이 아니고, 이익이 나도 이익을 날 걸 알고 있었으면 위험인데 이익이 났는데 내가 이익 날 걸 몰랐는데 갑자기 이익이 났어. 그걸 리스크라고 부르거든요. 재무관리에서는. 투자에서도 똑같다고 봐요. 이게 지산이나 뭐 오피스텔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이게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현금 흐름형 투자기 때문에 월세 환산율보다 가격이 몇 배나 많이 뛰면은 그건 사실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예,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걸 받는다고 했을 때 집은 로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라는 로망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과 상관없이 실수요자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지산은 사실 대부분이 자기가 직접 공장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자들이 사서 월세를 주는 거잖아요. 월세 투자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걸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모멘텀을 탔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동안 지산이 뭐 이제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못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월세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일단은 실수요자들도 매수하는 대신에 월세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이거 매수하는 것보다 월세 내고 유지비 하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렇죠. 이래저래 실제로 공장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받아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평당가가 되게 싼 지산들은 하셔도 된다는 주의예요. 지금 제가 리스크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평당가가 싼 지산들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리스크와 리스크 아닌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은 그냥 지산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니까 지산 한번 해볼까, 혹은 취득세 아깝다, 취득세 아까운데 집 사기에는 집 사기도 힘들고 명의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산은 종부세도 안 나오고 그리고 취득세도 많이 안 비싸니까 지산을 해볼까, 대출도 많이 나온다는데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사기 편하니까. 음.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투자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제 나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거를 알고 하냐 모르고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심지어 인천 지역에 뭐 썩빌이라고 그러죠. 썩은 빌라, 오래된 네. 빌라들, 그런 것들도 9억지 정도 안 됐는데 강사들이 이렇게 9억 그려놓고서 여기 될 겁니다 하고 파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단톡방에서. 근데 그것도 내가 이 시장 흐름을 알아. 아, 얘 띄우고 있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계속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띄워. A 띄우고 B 띄우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C 지역이 처음 나왔어요. 그럼 얘도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또 작업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구조를 알면 내가 C 지역 사면 됩니다. 구조를 아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내 후발 투자들이 밀려 들어올 때 털고 나오면 돼요. 그럼 그걸 알고 하는 투자니까 사실 돈 벌었으면 그렇죠. 좋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나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느냐 모르냐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아, 좀 예.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식사를 못 해서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바람의 색상님과 본인의 경험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점검, 이제 이슈의 100억 자산가 얘기 예.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한테 좀 간단히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사실 제가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네.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공짜 점심을 얻고, 그리고 항상 명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투자하시면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제가 봤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두 가지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부지런 초대해서 바람의 색상님을 모시고 본인의 경험, 그 다음에 본인이 보는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관점을 배우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